자, 이제 미국 축구 이제 첫 번째 경기. 네, 인터 마이애미 대 이제 뉴욕시티. 자, 우선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시와 그리고 이제 조르디 알바가 결장 가능성이 지금 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남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FA컵 결승전에서 휴스턴 상대로 이제 2대1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좀 휴스턴한테 좀 많이 밀렸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전 결승전에서 이제 메시는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결장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메시의 결장도 굉장히 좀 큰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기세가 좋은 그 올랜도 시티를 꺾은 걸 기점으로 현재 지금 2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그런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제 메시가 지금 부상이 아직 완전히 지금 완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결정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시가 빠진 지금 인터 마이애미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경기력이 물이 오른 그 뉴욕시티 상대로 좀 고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할 사항이 지금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휴스턴과 이제 FA컵 결승전을 치렀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정도 쉰 그런 뉴욕시티보다는 체력적으로 많이 열세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저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인터 마이애미의 그런 승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뉴욕시티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뉴욕시티 프랜스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건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메시의 그런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하긴 한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출전 가능성이 지금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메시가 이제 결정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뉴욕시티 사이드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프랜승의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뉴욕시티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48번 팩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는 349번 승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터 마이애미랑 뉴욕시티의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올랜도 시티 대 이제 몽레알 경기. 자, 우선 이제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홈에서 경기력이랑 성적은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올랜도 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을 만큼 부진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빈번히 좀 말씀드렸다시피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많이 좋지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 이제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좀 전진성이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개가 다소 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좀 올랜도 시티가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그런 팀은 좀 올랜도 시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투 플레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럼 약간 좀 침투 플레이 위주로 좀 몽레알의 그런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 경기는 이제 올랜도 시티가 경기를 주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최근 3경기 모두 몽레알이 이겼긴 했지만 이제 그 3경기 모두 이제 몽레알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몽레알한테 졌던 때랑은 다르게 지금 경기력이 많이 지금 올라간 상태고, 오히려 이제 몽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랜도 시티 상대로 계속해서 이겼을 때랑은 다르게 그때랑 비교했을 때는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경기력적인 흐름까지 봤을 때도 올랜도 시티가 지금 더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올랜도 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올랜도 시티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거는 오바구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올랜도 시티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56번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바는 358번 패.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토 FC 대 이제 신시내티. 자, 우선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지금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포워드인 지금 인신해가 결장 가능성이 큰 그런 토론토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인신의 그런 결장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자, 반면에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우선은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3연패 중으로 다시 하락세를 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지금 공수 방면에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 리그 최하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토론토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이제 1승 2무로 여전히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신시내티가 이기게 되면은 이제 리그 1위, 네, 이제 정규리그 이제 우승을 지금 확정짓게 됩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시내티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좀 어느 정도 우승을 좀 확정지을 수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 근데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원정이긴 해도 이제 신시내티가 좀 더 템포 조절을 하면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습 전기가 좀 많이 좋다 보니 현재 지금 공수 전환이 느린 토론토가 이제 신시내티의 그런 역습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동성이 좋은 팀들한테 좀 약한 그런 토론토기 때문에 요 점도 어느 정도 좀 고려 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간략하게나마 이제 경기 양상을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토론토는 리그 꼴찌, 그리고 이제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리그 1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양 팀의 그런 경기력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상대 전적 또한 지금 최근 3경기 모두 신시내티가 이겼을 정도로 좀 상성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게 한 가지 고려 사항은 이게 신시내티가 지금 2위인 그런 올랜도 시티와 승점이 10점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지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보다 좀 다음 경기 홈에서 우승을 좀 확정 지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를 포기해도 우승까지 지금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승 확정을 기왕할 거면은 홈에서 이제 팬들과 함께 좀 우승을 좀 축하하는 거를 더 약간 목표로 둘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요거는 좀 고려를 해봐요. 네, 그쵸. 그래서 약간 여기 좀 껄끄러운 약간 이게 좀 껄끄러운 점이다. 네, 요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래도 뭐 요 점을 제외하면은 지금 뭐 모든 방면에서 이제 신시대트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경기를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신시대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꺼림직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력적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 그래도 신시대티 승 볼게요. 네. 신시대티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이번에 햄무 도전. 그리고 3.5 기준 이건 언더 볼게요. 그래서 이제 신시내티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59번 팩. 그다음에 이제 햄무 같은 경우에는 360번 무. 그리고 이제 3.5 기준 언더는 361번 승. 네, 이렇게 이제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매기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슈빌 대 이제 시애틀. 자, 우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중. 그리고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 지금 한 명이 결장중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지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시애틀 역시 최근 원정에서 승리가 많아지면서 원정에서도 지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양 팀 다 홈 원정 상관없이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 양 팀 다 경기력이 좋은 상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양 팀 다 전반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좋은 팀이고, 그리고 템포를 조절하면서 경기를 좀 운영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결의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 팀 다 좀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좀 생각보다 득점 기회가 많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을 좀 고려했을 때 느린 템포로 이제 경기가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슈빌이 지금 홈에서 더 극강의 모습을 보이는 팀이긴 하지만 최근 지금 원정에서의 시애틀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시애틀이 그렇게까지 크게 좀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내슈빌 승이 솔직히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그냥 만약에 승패로 많이 접근한다고 하면은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 분석 결과로 보면은 내슈빌 햄무, 안 그러면은 이제 무승부 중에서 이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이제 2.5 기준은 요거는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내슈빌 햄무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75번 무. 그리고 이제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74번 무. 네.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는 프로토 기준 376번 승.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슈빌과 시애틀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 경기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캔자스시티. 자, 우선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제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 팀 내 득점 1위 공격수인 지금 알란 폴리도가 지금 결장 의심이 상황이에요. 그 외에 이제 결장자를 더 보면은 지금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캔자스시티 입장에서는 지금 풀리도의 그런 출전 유무가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은 이제 리그 우승에 거의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지금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캔자스시티 역시 아직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양 팀 다 좀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충분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볼 수가 있고,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 봤을 때
우선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볼 점유율이 좀 낮은 팀이기 때문에 이제 캔자스시티가 이제 점유율 면에서 좀 더 우세할 수 있어 보여요. 자, 하지만 지금 홈에서 이제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경기력이 좋죠. 그리고 특히 이제 공격 전개나 이런 게 플레이가 이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공격에서는 좀 세인트루이스가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왜냐면 이제 뭐 세인트루이스가 워낙 이제 홈 이점을 좀 많이 받는 팀이고, 그리고 이제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원정에서는 굉장히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이런 요소를 봤을 때는 좀 홈 이점이 세인트루이스가 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는 기동성이 좋은 팀한테 약한 면모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런 약간 상성까지 고려했을 때 좀 세인트루이스의 그런 좀 우위가 더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시즌이 다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정에서 2승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원정 경기력이 많이 좋지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세인트루이스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세인트루이스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건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인트루이스 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377번 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버는 이제 379번 패.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네, LA 갤럭시 대 이제 포틀랜드. 자, 우선 이제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상으로 인한 그 결장자가 많은 상태예요. 우선 이제 네, 주요 공격수인 지금 치차리토랑 그리고 디에고 코스타를 포함해 주전 선수들의 결장이 많고, 특히 지금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큰 그런 갤럭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이네요.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볼 수가 있고, 우선은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매 경기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할 만큼 공격이 지금 물이 오른 상태지만 그만큼 지금 수비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 뭐 득점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실점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좋은 약간 좀 성적을 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갤럭시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4연승 중으로 지금 기가 막힌 그런 상승을 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LA 갤럭시와 마찬가지로 포틀랜드 역시 지금 공격력이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좀 공격에서 침체된 모습과는 다르게 좀 공격 전개가 좀 눈에 띄게 좋아진 그런 포틀랜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 이제 LA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격이 좋지만 그만큼 좀 라인이 깨지면서 좀 실점하는 경우도 좀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팀들이 이제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은 속수무책으로 이제 실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갤럭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포틀랜드 또한 굉장히 좀 역습이 좋다 보니까 LA 갤럭시가 더더욱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좀 템포가 빠르고,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득점 기회를 어느 정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난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 좀 더 수비에서 안정적인 그런 포틀랜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전력 누수 그리고 포틀랜드의 지금 연승 흐름 그리고 수비에서의 안정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원정인 포틀랜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포틀랜드 프랜슨 네, 그리고 저거 2.5 기준은 이거는 오바 다득점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자, 포틀랜드 프랜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네, 390번 팩 그리고 이제 2.5 기준 오바는 이제 391번 팩.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도 그 외의 경기 이제 두 개 정도만 더 보면은 우선은 이제 뉴잉글랜드 대 이제 샬럿. 요거는 오늘 이제 뉴잉글랜드 승. 그리고 이제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드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로라도 대 이제 오스틴. 요거는 이제 오스틴 프랜슨. 네, 그리고 어누버 같은 경우에는 요 오바 보는 경기. 네, 요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이어 미국 축구까지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이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